안녕하세요. 25일 목요일 아침, 네,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 때 돼가네요. 네. 어, 그 종목들 최근에 제가 뭐 이렇게 저기 트레이딩 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몇 개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종목들 보시면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네, 뭐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성공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보통 보면은 이제 진짜 감각적으로 뭐 10개에서 10개를 집으면은 이제 8, 9개 뭐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승률이 8, 90%가 되면 굉장히 이제 잘한 축에 속하는 거고요. 뭐 보통은 반반이죠, 진짜 반반. 네. 그래서 추세를 살렸다 또는 뭐 거래 대금을 살려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이렇게 막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네, 제가 그래서 종목은 그 리딩을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라는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소액으로 조금씩 해보시라고 하고 또 괜찮으면 계속 홀딩하고 뭐 이런 전략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 300, 500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잘 그 주도 섹터에서 제가 보통 이제 주도주 또는 뭐 거래량이 터지거나 거래 대금이 많아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종목들 군에서 좀 뽑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분명히 계속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건 어떤 건 못 가고 그냥 눌려버리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항대를 판단하더라도 그 저항을 이제 뚫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항을 못 버티고 그냥 밀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참그 이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 종목들은 비중을 그러니까 개인 매매를 하실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개인 매매를 하실 때도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냥 그걸로만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제가 리딩을 할 때는 주로 지수하고 그 다음에 외환 투자 위주로,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쪽에 안정적으로 하시게끔 이렇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는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가는 게 있고 또 LG화학은 오늘 어제 흐름 좋았는데 오늘 좀 밀리지만 이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잠깐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지지선 잡고, 네,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밑으로 빠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 꼭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들어가시면은 손절 라인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네, 지키시고 아니면 비중을 좀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절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보시고, 네, 목표값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어, 방법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어, 네이버 카카오 잘 버티는, 네이버가 조금 빠졌네요. 네, 조정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내려오면 좀 더 추가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데 모습이 똑같죠. 네, 모습이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죠. 네, 네이버는 조금 더 한번 한번 세게 좀 맞긴 했어도, 네, 추가로 아래 공간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요. 나중에 내려오면 추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 왜 손절 얘기를 안 하냐면요. 이게 아래 마디가가 아직 보이고 그 마디가에서 그 비중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디가에서 추가하는 것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는 손절 멘트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니트 막 10%까지 상승하다가 좀 늘리고 있죠.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일봉이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눌려도 잡고 있는 겁니다. 네. 밴드가 눌리려다가, 그러니까 쭉 빠지다가 지금 눌, 반등 치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눌림에서 보는 자리 맞아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까지는 그냥 한번 잡은 물량 있으시면 홀딩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어, 아, 달러. 네, 잠시만요. 삼성전자가 알파 하락, 베타 상승, 그다음 감마 하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그러니까 이쪽 부분 있죠, 여기. 네. 하락을 만들고 있는데 십자 도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종가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음봉으로 내려올 건지,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십자 도지가 이렇게 나온다 해도 다음날 추가로 또 미는 경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을 좀 더 기다리자. 그러니까 72,100원이면은 한 번 더 배팅해도 좋은 자리라고 저는 좀 보여요. 72,100원 정도는. 근데 그게 아마 코스피 제가 말씀드린 라인 있죠. 네, 이 회색 박스 라인 2441, 2435 저 사이에 들어오면 약 한 20, 약 한 6포인트 차이죠. 6포인트 차이 간격에다 지금 대놓고 기다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를 깨고 내려가는 것도 약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나스닥의 위치가 고점 신호를 주고 빠질 때 하면서 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나스닥은 강한데 코스피가 약하고 중국이 약간 살아나고 뭐 이런 흐름이라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한번 하고 나면 해먹고 나면 이제 눌려 있는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자금이.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전략이 맞을지 틀릴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겠죠. 실제로 그냥 기다려 보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저희 들어오면 배팅하고 그 아래 공간 2,402 라인을 혹시라도 위협할 수 있으니까 위협하는 걸 한번 지켜볼 텐데 삼성전자가 그러려면 7만 원대까지 빠져야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7만 원대까지 빠져야지 2,402를 볼 수 있다라고 계산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빠진 비율 갖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비율 가지고 계산해 보면 대략 맞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2,400선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 한번 빼고요. 이렇게. 네. 제가 손이 지금 한 손으로 하는 중이라서. 네. 아, 진짜. 이렇게 알파 한번 뺐죠. 그 다음에 베타 올렸죠. 근데 이게 반등이 2520까지도 못 가고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크게 보면 그냥 하나의 하락 파동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들거든요. 너무 약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파동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락 한 파동으로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쪽까지 열어놓고 가지고 너무 시장을,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긍정적인 뷰로 이렇게 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은 저는 한 1, 2주 전부터 그려놓고 계속 말씀드렸죠. 네, 1247 라인 봐야 된다고. 근데 몇 포인트 안 나왔습니다. 이제 한 11포인트밖에 안 나와가지고요. 저거는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락 한 파동이, 그러니까 알파 파동도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네.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자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야지 매매할 때 좀 편하시니까 5파동, 3파동 뭐 이렇게 임펄스, 그 다음에 코렉티브 뭐 이렇게 조정 파동하고 뭐 나눠가지고 5파, 3파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계속 헷갈려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편하게 고점 찍었네, 고점 찍고 내려오네, 그럼 이거 알파 파동이야. 그 이 알파가 뭐 세 개 하락 N자
세개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더 복잡하게 1, 2, 3, 4, 5파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봉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봉상으로는 알파 파동이다. 그러면 얘가 적어도 저 1247 부근에서는 한 번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상황이 더 안 좋다, 뭐 나스닥이 또 밀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밑에 쪽을 열어두긴 하되, 1228 라인까지 열어두긴 하되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 왜냐하면 달러가 간밤에 간밤에 있죠. 간밤에 1328원대를 찍었어요. 여기 아래 추세선 여기 보이시죠? 네, 추세 요 지지 요선에 딱 걸려가지고 1329.06, 네, 이 부분 찍었네요. 그러니까 저길 찍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건데 분명히 하락 파동 일봉상에서 잡은 거 맞거든요. 대신 세게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위에서 계속 머뭇머뭇하겠다. 그러면 우리 지수도 좀 위에서 저기 밑에서 약간 헤매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면 1340원대 올라오면 뭐 38부터 40까지 올라오면은 인버스를, 달러 선물 인버스를 계속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수익 좀 주네 뭐 이렇게 보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중간까지 1317까지는 무조건 빠진다고 봐요, 기술적으로. 네, 1317 이 부분까지는 빠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SDI는 제가 전에 31만 8천 원인가 그 라인까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손절할 때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비중 조절하거나 손절할 거.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들은 보고 계시다가요, 시장 턴하고 얘네들도 살아 올라오면, 지금 2차전지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여기다가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중 조절 이렇게 했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 31만 8천 원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굳이 그걸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빠지는 거 나머지 비중도 보기 싫다 그러시면은 이제 레버리지 쪽이나 달러 선물 인버스 쪽에 좀 더 그 금액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손실 금액을 보전하는 방법을 택하셔도 괜찮고요. 아니야, 나는 SDI 이렇게 빠지긴 하겠지만 나머지 비중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고 수익 탈출하는 그런 전략을 써볼래 이렇게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근데 대신 50%의 비중은 반드시 줄였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을게요. 네. 저런 거를 그냥 막 다 청산하기 좀 아깝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인텔리안 테크하고는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네. 저런 거는 이제 가벼운 주식은 빼면 몇 10%, 20%를 막 빼버리니까 그걸 때려 맞으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단돈 300, 500이라도 그거 다 때려 맞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원래 이제 공부용이 300이니까 그러니까 150, 뭐또 개인적인 여력이 되시면은 뭐 500, 뭐 때로는 1000만 원까지 하실 텐데, 이제 500이면 1000만 원을 좀 최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만약에 투자하셨다 그러면은 50% 비중 넣은 거에서 약 한 10% 조금 넘을 때 지금 손절 청산이 나간 거니까 약 50만 원 좀 전후로 손실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해지하시라고 제가 바로 조언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승률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률도 같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투자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저점 가지고 뭐 이거 뭐꽤 혹자가 그러니까 몇몇 그 유튜브나 썸네일을 보니까 여기 이제 바닥 잡고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등 타점은 맞거든요. 반등 타점은 맞는데 이
흐름 자체가 그와 같이 안 갈 때는 빨리 손절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차전지 레버리지는 이미 반등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자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시가가 생각과 다르게 빠져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좀, 어, 좀 약을 좀 바꿨더니 약을 먹으면 밤에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오전에 바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렇게 예상과 반등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가가 갑자기 툭 떨어져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제 테슬라가 시외에서 빠지고 있고 막 이러니까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설령 제가 추천을 했더라도 아 요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오스로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 주도주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로스죠. 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붙잡고 들어가 보는 거죠. 물론 그 38,000원이 제가 저항대라고 표시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이제 쉽게 돌파하진 못할 것 같고요. 대신 그냥 가져가 보는 겁니다. 네, 어차피 추세가 살아있고 뭐 이 아래에서 잡았으면 좋은데 제가 종목들을 미리 계속 좀 그 제 HTS에 있는 좀 지표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아, 그것도 한번 보고 제가 이번 일요일에는 좀 좋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 추세 살아 있으니까 그냥 들고 있어 보는 거 괜찮다. 네, 비중은 너무 많이 싣지 말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나쁘지 않죠. 네, 제가 그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반등했다가 한번 눌릴 때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꼭 이렇게 찾으면 안 보이죠? 아까 보이더니 잠시만. 어디 갔니? 에휴, 에휴, 요 위에 걸로 가지고. 네. CSI, 네, 흐름 바꿨죠? 흐름 바꿨다고 봐야 돼요. 이제 대신 걱정해야 될 거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실패해서 이렇게 내려올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죠? 네, 돈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돈 풀겠다 얘기하니까 야, 이거 좀 더 눌려도 좀 더 올라가겠는데 뭐 이렇게 한 쌍바닥 패턴이나 역해된 숄더 패턴 잡으면서 34,095포인트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보면서 계속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미국 채권은 이거 시장의 어떤 중요한 키라서 제가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단기 채권을 좀 들어가게 해드리고 싶은데 주질 않습니다. 주질 않아. 잘 주지 않는데 좀만 기다려 볼게요. 네, 분명히 하락 패턴을 잡아가지고 해외 선물 같으면 이제 단기 채권 선물 자체를 좀 제가 레버리지가 되게 크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좀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이렇게 빠졌다가 좀 반등 쳐가지고 요 위까지 올라왔다가 내릴 것 같은데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참. 코스닥 150은 그래서요. 요 위에 이 밴드 있죠. 네. 요 초록색, 빨간색 요 켈트너 채널 요거 변형돼서 폭이 확 줄어든 건데 저 채널하고 캔들하고 이격도가 많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기다렸다가 반등 시에 반등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들어와 보려고 한다. 네. 4시간 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스토나 다른 RSI 안 보고 막 하죠. 다른 거 없어요. 차트 패턴 보고 그 아래 이거 이제 지수는 거래량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레버리지를 보면서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옵션 이제 현황을 보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옵션을 봐도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거래 저기 다른 레버리지랑 그 다음에 지수 뭐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막 봐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코스닥이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잘 맞추는 편이니까요. 네, 같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아, 아래쪽을 더 보고 있나 보다, 기다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아직 하락 파동 끝난 게 아니야. 이거 반등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려. 그리고 바닥 패턴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종목은 소액으로만 하시고요. 꼭 이렇게 지수 외환 이런 쪽에 투자 좀 크게 하셔서, 네, 이렇게 어, 버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을 할 때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고요. 뭐 시가 매매라건 종가 매매라건 간에 금액을 한 번에 크게 쏟아 넣어야지, 쏟아 넣고 그다음에 빠르게 대응해서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3억을 넣어가지고 3억을 한 번에 배팅해서 다음날 뭐 4, 5%가 뜨면은 바로 이제 1200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빼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딩이 아닌 한은, 그리고 또 그런 거는 빠져버리면 바로 또 손절 나가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 트레이더급이 되시려면 이거 앉아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냥 폰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HTS로 천천히 이렇게 매매하실 때는요, 오전에 흐름이랑 이런 거 보고 그 지, 어, 어느 정도 매수할 타점에서 매수해 놓고 그냥 공부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 나시면 공부 열심히 그냥 종목들을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아, 어떤 게 이 시장의 주도주인지, 뭐 내일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훨씬 더 덜 시간 낭비되고 더 좋습니다. 네. 계속 이거 들여다본다고 어, 아침에 변동성 주고 오후에 한 2시쯤에 변동성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끝이거든요, 보통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추가가 되면은 혹시나 보이면 또 제가 글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